안녕하세요. 한현 선생입니다. 오늘이 2월 거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든 기간을 겪고 있죠. 제가 제 채널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대구에 수성구에 있다는 거 다 아시니까 댓글로 조심하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목에 보시겠지만 지금 저희 학원도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 휴원 중이에요. 어차피 이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이제 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에서도 그 정책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3-4일로 짧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했었을 때 이미 휴원 학교 개학이 연기된 게 벌써 20일 이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아마 다음 주는 학교 개학은 이미 이제 다음 주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말은 다음 주에도 어떤 밀폐된 공간에 학생들이 모이면 되지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학원도 또 다음 주에도 학원 휴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의 건강이 가장 우선한 거니까 학습은 건강하고 나서야 건강해야 공부를 하던가 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이 면역력이 높아서 그죠? 수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걸리지 않는다. 근데 그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전파가 더 된다면 집에 계시는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전파가 되면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별로 논의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좀 안정이 돼서 이 사태가 좀 빨리 최소한의 피해자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좀 빨리 이제 지금의 상황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저희 아들도 중3인 아들도 집에서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계속 놀면 또 아이들도 또 할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학습을 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다른 과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수학은 그래도 또 지금 남아있는 한 주간이라도 조금 알차게 보내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학원을 안 가는 학생들, 안 다니는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독학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이면 제 영상에서 얻을 건 없지만 만약에 학원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좀 학업 결손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등과 초중등과 고등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초등 중등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학원이든 교습소든 뭔가 학원에 의지해서 이런 일정한 시간에 양적 배분을 받았던 학생들은 사실 혹시 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서 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일반적으로 선행을 많이 한다곤 하지만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선행이 그렇게 필요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다음 학기에 대한 예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선행을 했어도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다음 학기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학기 과정 1학기
초등학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등학생을 위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과정에 대한 복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과정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2020년 기준으로 중2, 중3 되는 학생들은 1학기 과정 복습해야 되죠. 지금 이제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5월 초 중간고사가 좀 미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5월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방학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학기 과정을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학생들이라도 지금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풀어라. 풀었던 문제집의 오답 다시 풀기. 지금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등급 BI 학생들이 될 수준의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풀었던 문제집의 오답을 저는 최소한 2번, 많으면 3번 똑같은 문제 좀 진짜 술술 풀리는 틀렸던 것들 중에 술술 풀리는 그런 것들은 이만큼 풀 수는 없겠지만 다시 풀었는데 지난번에 풀었을 때보다 또 시간이 흘러서 잘 안 풀리고 그러면 2-3번 다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2-3번 풀면 그죠?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은 시기에 이렇게 풀어두면 다음번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서 진도 위주로 나갔던 방학 수업과 3, 4월의 수업에서 복습하지 않고 가다가 내신 대비하면 이때 복습하던 걸 이때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미리 복습을 해두면 내신 대비할 때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본인이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죠? 이런 복습을 할 때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적 향상으로 올라가겠죠. 성적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복습을 안 하던 친구가 복습을 좀 해서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것만큼 중요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 거네.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성적 향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성적이 올라간다면 기말고사 칠 때도 우리 학생이 평상시 이때까지 복습 중1, 중2, 중3 때 중2 때까지 복습하지 않았지만 복습을 지금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함으로써 어떤 성적 향상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학생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좀 복습을 해라. 틀렸던 문제 다시 푸는 거 이때까지 안 했던 친구들은 정말 지금 앞으로 1주가 될지 2주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푸는 걸 좀 연습하면 좋겠다. 이런 훈련. 그래서 이런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한테는 이미 학원 다니던 시간이 있죠. 학원 시간. 그 학원 다니던 수학을 만약에 수요일, 토요일 날 다녔다라고 하면 학원 다 가던 그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것처럼 복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이들도 시키면 특별히 짜증 안 내고 이 정도는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날 수학학원 갔었으면 수요일, 토요일 날 학원 가는 그 시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 이제 더 풀어보는 시간 이 정도 하는 거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어차피 시간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안 다녔던 학생들은
다음에 이 사태가 해결되고 학원을 보내면 거기서부터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했었던 진도에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태도다. 복습하는 태도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어떤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죠. 어느 쪽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1학기 과정에서 어느 게 부족한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시험을 신청하셔서 쳐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사실 내용들이 이전 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시험을 못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체크는 못 해봤는데 3월 모의고사 일정이 뒤로 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학교를 가게 된다면 뭐 그날 그냥 예정되어 있던 날 치더라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건 항상 잘 치는 게 좋아요. 3월 모의고사 잘 치는 게 뭐가 좋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3월 모의 특히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중등 내용이죠. 중등 내용인데 3월 모의고사 중등 내용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모의고사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잘 치는 것, 이 성적을 잘 받는 것, 항상 이 성적을 잘 받는 것.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석차가 높은 것, 이게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이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죠. 이걸 못 쳐서 우리 반에서 혹은 전교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석차가 낮아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 어떤 친구는 3월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시험을 잘 치면 자기가 잘 쳐서 올라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뭐 그냥 그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본 많은 학생들, 성적이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었는데 3월 모의고사를 얼떨결에 너무 잘 치는 바람에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 한번 잘 친 걸로 그 성적 이상의 효과,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정말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정말 중학교 때 그 석차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학보다 훨씬 높은 최고의 대학까지 간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내용적으로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우리 학생들한테 미치는 파장, 그죠?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저는 잘 치는 게 좋다. 잘 치는 게 좋다. 고3 모의고사,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다고 고3 때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기는 더 힘들어요. 어차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중3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좀 소홀히,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죠? 그게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고1, 2, 3이든 상관없이 모의고사를 좀 풀어라. 모의고사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다운로드.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문제집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로드 몇 개년치 받아서 풀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역시 틀린 문제를 찾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찾기 위해서 푸는 건데, 틀린 문제 찾아놓고 안 풀면 다시 풀어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풀어보는 게 몇 개년도 풀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년도를 풀었고 그 풀었던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다 공부하라는 게 제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라는 드리는 말씀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찾아서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제일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항상 이래요. 3등급 밑에 학생들한테 너 모의고사 시험지 가지고 있니? 하면 버렸어요. 4등급, 5등급 다 버렸어요. 1, 2등급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성적이 좋을수록 그 시험지에서 틀린 부분을 이제 틀리지 않는 학생들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모의고사 치면 채점해보고 기분 나빠서 구겨서 버려버리고 이런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고3은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 고사와 유사하게 만든 거다 이겁니다.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근데 실제 문제에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을 쳐주면 여기서 틀린 문제가 그 어떤 문제집에서 틀렸던 문제집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안 푸는 학생이라도 적어도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죠? 학원에서 푸는 문제집을 조금 더 열심히 풀고 모의고사 대충 풀고 시험 성적 나쁘면 구겨서 버리곤 하는데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는 풀고 시험 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시험 치면 쌓아두고 분석해서 내 약점이 뭔지 찾아가지고, 약점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시간에 열심히 쳐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쳐서 못 푼 문제가 그렇게 찾아져 있는데 채점을 하면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또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지금 한 주 정도 시간이 남았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것들 좀 풀어보고 정말 거기에서 틀렸던 문제를 싹 공부해서 앞으로 치게 될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지금 학원을 안 가는 이 시기에 정말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역시 모의고사는 없지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에서 내가 조금 힘들게 풀었던 문제집을 2번, 3번 풀어보는 것, 이렇게 시간을 쓰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알찬 가정학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좀 길어지긴 했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 다 같이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